병실 문이 열리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하얀 가운, 단정한 머리, 낮은 인사. 새로운 간병인이라고 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변했다. 그녀는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묘하게 익숙했다.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고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간병인이라면 보통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나 간단히 상태를 체크하는 게 전부인데 그녀는 손끝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난 듯 했다. 나는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괜히 발걸음을 돌렸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 단지 그뿐이었다. 며칠 뒤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표정이 편안해지고 밤마다 고통스러운 신음도 줄었다. 이상했다. 병원에서 준 약은 그대로였는데 간병인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안정되는 게 가능할까? 그녀가 병실에 들어온 날을 떠올려 봤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떨렸던 그 순간. 놀람인지 반가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병실은 어둡고 차가웠다. 침대 옆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불빛이 얼굴에 스쳤다. 그리고 그 얼굴은 간병인이었다. 나는 꿈속에서도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그 여자의 시선이 나를 붙잡은 것처럼. 그 눈빛엔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증오하는 깊은 어둠이 있었다. 깨어났을 때는 새벽 3시였다. 병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간병인이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팔에는 이미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약인지, 왜 새벽에 주사를 놓는 건지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대신 눈이 마주쳤다. 어둡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분명 확신이었다. 들켰다는 당황함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듯 조용한 미소.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식사량, 약의 양, 간병일지의 글씨체, 모든 걸 기록했다. 그녀는 늘 완벽했다. 병원 규칙을 어기지도 않았고 시간도 정확했다. 그런데도 불안은 더 커졌다. 사람의 의심은 이상하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촉 하나만으로 모든 걸 무너뜨린다. 나는 그날부터 잠을 잘 수 없었다. 출근길에도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표정이 낯설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머릿속엔 계속 같은 장면만 맴돌았다. 새벽의 불빛, 주사기, 그리고 그 여자의 눈. 며칠 후 우연히 그녀의 노트를 보게 됐다. 간병일지라고 적힌 표지.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첫 장엔 어머니의 상태가 정리되어 있었다. 두 번째 장엔 투약 기록. 그리고 세 번째 장, 이상한 메모 한 줄. 이제 곧 끝이 온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이제 곧 끝이 온다. 도대체 무엇의 끝을 말하는 걸까? 어머니의 병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의 무엇인가? 나는 집으로 돌아와 사진첩을 꺼냈다. 오래된 앨범 속에서 어릴 적 내 사진을 한 장 꺼냈다. 그리고 문득 병실에서 봤던 그 여자의 휴대폰 화면이 떠올랐다. 그 속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었다. 내가 5살 때 아버지가 찍어준 그 사진. 그 사진을 그 여자가 왜 가지고 있었을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단순한 우연일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날 밤 어머니는 갑자기 열이 올랐다.
나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지만 간병인은 이미 그 옆에 서 있었다. 너무나 태연하게 마치 그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그녀는 어머니의 이마를 식혀주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 말이 들리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다. 그건 마치 기도 같기도 저주 같기도 했다. 그녀가 우리 곁에 들어온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냉장고는 자주 멈췄고 시계는 종종 3시에서 멈췄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박기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빨라졌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무언가 우리 가족을 조용히 파먹고 있었다. 나는 매일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손을 닦아주고 베개를 고쳐주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는 그 얼굴. 하지만 내 안의 목소리는 속삭였다. 그녀는 간병인이 아니야. 그날부터 난 매 순간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불안은 조용히 번지는 곰팡이 같다. 처음엔 희미하다가도 어느새 모든 걸 뒤덮는다. 그리고 나의 의심은 그날부터 그렇게 자라났다. 어머니의 손등에 붉은 자국이 하나둘 생겼다. 피멍 같기도 주사 자국 같기도 했다. 병원에 물었지만 그들은 몰랐다. 기록에 없는 주사는 없다고 했다. 나는 매일 메모를 남겼다. 날짜, 시간, 어머니의 상태, 간병인의 행동. 1월 7일 새벽 2시 40분 병실 불 켜짐. 1월 9일 약봉투 내용 변동. 1월 10일 정의 알 수 없는 주사기 소지. 글자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언제나 정돈된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어머니가 말을 잃은 후에도 어느 날 문득 그녀가 들어오면 반응했다. 미세하게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거나 손가락을 움츠렸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낸 사람처럼.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가 봤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엔 두려움이 있었다. 사랑도 의지함도 아닌 순수한 공포. 창밖엔 비가 쏟아졌다. 정희는 커튼을 닫으며 말했다. 비 오는 날은 꼭 창문을 닫아야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왜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비가 왔었다. 문득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장례식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CCTV를 설치했다. 작은 카메라를 병실 구석의 꽃병 사이에 숨겼다. 다음 날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다. 정희는 침착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나는 밤새 영상을 돌려봤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다. 정희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무언가를 주사했다. 그런데 그건 병원 약봉투엔 없는 약이었다. 다음 날 아침 CCTV 메모리 카드가 사라졌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남편에게 말해봤다. 그는 말했다. 예민하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그 말은 늘 진실을 덮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걸. 어머니는 점점 야위었다. 뼈마디가 드러나고 눈빛은 멍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사는 안정적이라고 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다. 따뜻한 녹차. 향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주 마시던 차 냄새였다.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나는 기록을 모두 찢어버렸다. 증거가 있으면 뭐하나.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텐데. 대신 머릿속에 새겼다. 그녀의 걸음, 그녀의 시선, 그녀의 손동작.
그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인간이 아니라 오랜 계획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병실 창가에 그녀의 우산이 놓여 있었다. 검은색 우산 손잡이엔 H, J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한진우. 나는 그날 처음으로 공포를 넘어선 확신을 느꼈다. 그녀는 우리 집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병실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엔 고통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그 사람 누군지 알아? 대답은 없었다. 대신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누군지, 그리고 왜 우리 곁에 왔는지를.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했다. 제발, 내 의심이 틀리길. 진실은 늘 조용히 숨어 있다. 다만 우리가 외면할 뿐이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검은 우산 손잡이에 새겨진 H, J, 아버지의 이니셜.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이 집엔 이미 너무 많은 우연이 있었다. 나는 집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오래된 문서함, 먼지 쌓인 서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출생신고서 한 장을 발견했다. 이름 정희. 생년월일 나보다 2살 어림. 그리고 부 한진우. 그날 나는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내 아버지의 또 다른 딸이었다.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 나는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지금 나타난 걸까? 왜 어머니를 간병하겠다고 했을까? 그녀가 우리 가족을 향해 품은 감정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다. 그건 복수였다.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다시 악화됐다.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눈빛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병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2사람의 그림자.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치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몸이 경직됐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서류함을 뒤졌다. 이번엔 아버지의 일기장이 나왔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가 흔들렸다. 그녀를 버렸다. 그 여자가 찾아왔다. 아이는 남겨졌다. 그 여자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차에 치여서.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의 손에 죽었다. 그래서 그녀가 돌아온 것이다. 간병인이란 이름으로 천천히 복수를 위해.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를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 내가 태어나던 그 해 그녀는 버려졌다.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랐다. 그러니 복수를 하지 않는 게 이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병실로 향했다. 새벽 2시, 복도엔 불빛이 하나뿐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그녀가 어머니 곁에 서 있었다. 손엔 주사기, 눈엔 눈물.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가 내게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 속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슬픔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입모양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심박기 소리가 느려졌다. 그리고 멈췄다. 난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은 누구나 진실을 알면 후회한다.
난 진실을 원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 아니라 형벌이었다. 그녀는 가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내게 남겨진 아버지의 또 다른 그림자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죄를 대신 갚으러 온 운명 그 자체였다. 그날 밤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웃었다. 복수를 완성한 자의 미소. 그리고 나는 그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났다. 어머니의 심박기 소리는 멈췄고 병실엔 단 하나의 숨소리만 남았다. 바로 내 숨. 정희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침대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아직 주사기가 쥐어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먼저 찾아온 건 연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엔 해방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온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녀는 입술을 움직였다. 이제 됐어요. 목소리 없는 입모양이었지만 그 뜻은 분명했다. 나는 무너졌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아닌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하지만 내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정희는 그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들어올 때까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체포될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아름다웠다. 슬프고 비극적이고 어쩐지 정직했다. 며칠 뒤 장례식이 끝났다. 사람들은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진 결과였다. 아버지는 외도를 했다. 어머니는 살인을 저질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 정의는 그 거짓의 끝에 나타난 진실 그 자체였다. 나는 그날 이후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었다. 그 안엔 후회가 가득했다.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진우를 원망하지만 나도 죄인이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다. 그녀는 매일 그 죄를 안고 살았다. 어쩌면 정희가 간병인으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올 거란 걸. 그리고 어머니는 용서를 택했다. 마지막 순간에조차 도망치지 않았다. 정희가 떠난 후 병실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모든 게 끝났다는 듯 바람은 멈췄고 빗소리도 그쳤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복수를 했지만 그 복수 속엔 사랑이 있었다. 어머니를 죽였지만 동시에 구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라졌다.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게 잊힌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병실을 떠나지 못했다. 밤이 되면 어머니의 병실을 떠올린다. 주사기, 빗소리, 정희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심박기 소리. 그 소리는 내 심장과 너무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짜 간병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안다. 가짜였던 건 그녀가 아니라 우리였다. 진실을 감춘 어머니, 외면한 아버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했던 나. 진짜 간병인은 어쩌면 우리 가족 전체였을지도 모른다. 서로의 상처를 돌보지 못한 가짜 가족. 이제야 알겠다. 그녀는 복수를 한 게 아니라 단지 세상에 진실 하나를 남기고 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도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 그날 밤 그녀가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이제 됐어요.